IT 이슈 쏙쏙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덕진입니다. 네, 저는 사실 공부하는 마음으로 김덕진 소장님을 만나 뵙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연구자들이 인공지능 발전이 너무 빠르다. 좀 쉬었다 가자. 네. 6개월간 멈추자. 이런 내용의 사인을 했다. 이런 말씀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쵸. 그런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 회사를 설립했다. 이 사람 뭡니까? 왜 이럽니까? 정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네. 그 얘기할 때도 제가 좀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아마 그 정말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회사들이 조금 속셈이 있는 거지. 속도를 좀 천천히 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랬는데 네. 역시나 후자였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처음부터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 나온 건 아니고요. 며칠 전에 갑자기 트위터에서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10,000개 정도 구매했다라는 소식이 전해드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뭐냐? 이 왜 10,000개냐? 오픈 AI가 챗 GPT 만들 때 네. 딱 이 10,000개 샀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제 일론 머스크가 챗 GPT 만든 정도의 하드웨어를 산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에 또 사기도 어렵습니다. 가격도 워낙 비싸고 하나당 거의 1,000만 원 넘거든요. 그럼 10,000개니까 1,000억 규모를 일단 쓴 거예요. 머스크만 살 수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사고 싶어도 좀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엔비디아의 GPU를 사는 게 경쟁이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를 사다 보니까 좀 살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실제로 9일날 회사를 설립했는데 회사 이름이 XAI입니다. XAI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약간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X라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 단어를.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나 뭐 테슬라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예전에 했었던 그 금융 사업들도 다 X라는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했었던 걸 다 합쳐서 X.AI를 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이건 이제 제 추측인데 네. XAI가요. Zai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계속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네. 근데 이제 계속 많은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이게 설명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이건 그냥 제 추측인데 자이라고 하는 게 좀 그런 중의적인 의미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제가 합니다. 보기에 소장님의 네. 추측이 맞을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게 단순하게 네. 스타트업 하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이 머스크가 이쪽에 아예 집중을 하려고 한다. 네.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면서요. 네. 트위터도 사명을 바꿨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야. 그게 이제 제일 놀란 거예요. 트위터라는 이름은 더 이상 없습니다. 트위터 대신에 그냥 X입니다. X. 트위터 있는데. 그죠? 이제 바꿔야 사명을 이제 됩니까? X로 바꾸겠다라고 X. 예. 한 거고요. 실제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제 단순히 그냥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뭘 했냐면 이게 지금 제일 화제가 되는 건데 트위터 안에 온라인 투자 중개회사랑 연결을 해서 주식이나 암호화폐 가격 같은 걸 실시간으로 제공하거나 투자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트위터 안에서 정보 보고 바로 뭔가 투자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금융이 붙는다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유명해진 게 페이팔이라고 하는 간편 결제를 맞습니다. 만들고 나서 유명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다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 서비스에다가 금융을 붙이면서 돈을 벌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한 게 이렇게 트위터를 바꾸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거를 이른바 슈퍼 앱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슈퍼 앱이 뭐냐면 네. 그 중국으로 치면 위챗 같은 거, 네.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 같은 앱이죠. 예, 예. 그러니까 앱 안에서 이것저것 다 되는 거. 맞아요. 막 이런 것들을 슈퍼 네. 앱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 위챗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위챗 페이로 다 결제를 하기 때문에 결제를.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계속 위챗 얘기를 했어요. 위챗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이런 형태의 위챗처럼 지금 우리가 있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뭐 심지어 하드웨어 뭐 이번에 뭐 로켓 쏠려다가 잠깐 멈추고 있어도 로켓 뭐 뉴럴링크 또 터널 업체 거기에다가 또 로봇 뭐 자동차 거기에 SNS까지 이걸 한 번에 묶어보겠다. 와. 뭐 이런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근데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상상력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좀 이슈기도 해요. 실제로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이제 뭐 같은 회사니까 어쨌든 뭐 나머지 앱들도 다 처음엔 슈퍼앱을 꿈꿨는데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서양의 회사들은 그게 다 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네. 중국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제가 살다 왔기 때문에 아, 네네네네. 중국은 기본적으로 약간 그 신용등급, 신용카드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네.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굉장히 높아야 신용카드를 쓰고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다 이렇게 현장 이렇게 위챗으로 그러니까 중국 웨이신이라고 하는데 이걸 현장 결제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만큼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소비를. 그리고 네. 이제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약간 중국은 좀 다른 사회잖아요. 네. 우리가. 그래서 아마 서구에 이게 될까. 생생한 지금 반응이 좀 느껴지는데요. 그런 네. 것도 있고 또 규제 이슈도 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독점에 대한 워낙 규제가 워낙 그렇습니다. 강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이슈들 때문에 잘 될까 모르지만 말씀하신 대로의 지금 아이디어들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생성형 인공지능의 트위터뿐만 아니라 통신망 쪽도 일론 머스크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적외도 위성 스타링크도 국내에 상륙을 했다. 이건 어떤 소식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전 세계를 인터넷을 위성으로 엮겠다라고 네. 하는 게 또 일론 머스크의 또 엄청난 또 이제 포부 중에 하나인데 뭐 야. 지금 실제로 전 세계에 이 스페이스X를 기반으로 한 위성이 한 4천여 개 정도 올라가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전 세계 50여 개국에 이미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고 이게 유명해진 게 역시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지원을 해준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몇몇 언론에서 실제 스타링크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 저궤동 위성 통신을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게 국내 통신사와 제한 중이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 통신망이라는 게 어쨌든 정부의 정책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뭐 3사와 수익 배분도 뭐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전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 우주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물론 뭐 지금 일반 망보단 느리지만 향후에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대하고 있고 또 이 생성형 인공지능 할 때는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제 공간이 되게 가상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게 또 열을 식혀야 되기 때문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좀 추운 데들의 이런 클라우드를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 또 지구에서도 모자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상상력 중에 하나로 네. 그 우주에 이 데이터 센터를 이 위성들한테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면서 여러 기대감을 또 품게 하고 있습니다. 우주 인터넷. 네, 그렇죠. 상상이 안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야말로 진짜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다 모두 모아서 제대로 한번 세게 네. 공격을 해보겠다. 이런 자세입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돈뿐만 아니라 인재도 지금 계속 확보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하드웨어 인프라 수천만 달러 규모의 GPU도 샀죠. 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갖고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구글 알파벳의 그 딥마인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알파고를 만들 때 아주 중요한 핵심을 했었던 그 연구자들 중에 아주 중요한 2명을 또 지난달에 이제 트위터로 데리고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인재도 확보하고 있고 또 이제 이들이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계속 얘기한 게 이제 우리들에게 빅데이터가 생겼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챗GPT 얘기할 때도 항상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 중에 오픈 AI에 만든 챗GPT는 트위터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았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트위터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만드는 생성형 AI는 SNS 데이터를 학습할 거니까 좀 더 대화가 부드럽거나 약간 인포멀하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그 생성 AI를 아주 잘 만들려고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장애물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이나 어떤 정부 기업들에서 과연 이 일론 머스크의 움직임을 놔둘 것이냐.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일종의 기행 같은 걸 자꾸 해요. 예를 들면은 서브스택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미디어, 대한 미디어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링크들을 일론 머스크가 다 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에? 똥 모양의 아이콘. 그러니까 링크를 누르면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얘네는 우리를 좀먹는 애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어떡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네. 이거 이제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거 리스크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뭐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런 게 다 마케팅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 정도 큰 회사가 마케팅 비용을 안 쓰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뭐 바이럴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군요. 하여튼 좀 특이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인인 것 같아요. 기인.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오다 보니까 진정한 AI 돈의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뭐 실제로 2월 말에 타임지에서 네. 그 챗GPT 관련 특집포를 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챗GPT한테 표지에서 챗GPT야 그
우리한테 이런 내용으로 내용을 써줄래?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챗GPT가 이제 뭘 써드릴까요?라고 했을 때 타임즈가 뭐라고 했냐면 AI Arms Race라는 얘기를 했어요. 군비 경쟁이란 말이죠. 아마도 기자님은 익숙하시겠지만 냉전 시대 때 쓰던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냉전 시대 때 서로가 이제 워낙 뭐 미국과 소련이 본인들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계속 무기를 샀던 게 군비 경쟁인데 지금 딱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결국에는 패권을 누군가가 차지할 건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은 있는 모든 자원을 다 AI에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미국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AI 부서가 아닌 사람들을 막 자르고 있습니다. 정리해고까지 하면서 이게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이런 형태들이다 보니까 정말로 소위 쩌대 전쟁 시작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겁나는데 어디까지 갈지 무서운 생각도 그러니까요. 좀 듭니다. 네. MS는 챗GPT를 만든 오픈 AI라는 강력한 우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다른 기업들하고 이렇게 일종의 연계하는 시스템 이런 방향도 고민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약간 조심스럽지만 얘기 나오는 게 일론 네. 머스크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이 있는 메타 이 두 회사가 연결할 수 있는 접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두 회사 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6개월 동안 멈추자. 라고 할 때 사인한 사람들이 같이 이제 실무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두 회사가 좀 여러 가지로 이해타산이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약간의 연대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여러모로 기업들이 막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남는 건지 네네. 이런 시간이 좀 된 것 같기도 한데 반대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게 바로 구글이다. 네. 구글 참 뭐 또 다른 악재가 들린다면서요. 네,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그 챗GPT가 같이 하면서 계속 검색 점유율을 조금씩 뺏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검색 점유율 중에 중요한 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때 이 구글 사이트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이 기본적으로 이 구글 사이트, 그러니까 갤럭시의 기본 검색이 구글이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 갤럭시가 구글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을 검색의 기본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두 가지 타격인데 첫 번째는 삼성이 구글한테 이 기본 서비스를 주려고 매년 4조 원을 내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것과 빠지는 거고요. 두 번째 더 위험한 거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구글 검색보다 마이크로소프트 검색을 쓸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빙이 네. 먼저 나오니까. 네. 근데 이 검색 점유율 1% 가져오면 광고 비용이 약 2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2, 3%만 뺏겨도 수조 원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구글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주가도 이 이슈 때문에 많이 떨어졌죠. 아 그렇구나. 삼성전자는 뭐라 그래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이제 지금 제가 뭐 여러 기자님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로는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일종의 마케팅 비용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삼성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다. 뭐 이런 네. 식의 계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구글이 코닥이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 코닥이 옛날엔 네. 필름인데 요새 보니까 막 옷도 나고 막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 예. 원래 전 세계에서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 만든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이 코닥입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코닥이 출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출시를 하면 필름이 안 팔리잖아요. 네. 그렇게 돼가지고 디지털 카메라를 계속 안 만들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일본에서 나왔을 때 뒤늦게 나와서 결국 망했거든요. 근데 딱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글이 원래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처음에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면 또 검색하고 애매하니까 놔두고 있다가 지금 이러다가 구글이 코닥의 딜레마 빠지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그렇군요. 있는 상황. 구글 말고 긴장하는 회사가 또 있다면서요. 네, 아마존. 아마존. 네, 아마존입니다. 네. 왜냐하면 클라우드의 원래 1등이 AWS였는데 네. 애저 때문에 좀 뺏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너무 재밌습니다.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하면 네. 정말 쏙쏙 이해가 되는 IT 이슈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장과 IT 본부 함께했습니다.